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높아 2008년 하반기 4위를 차지한 이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인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카드 대란 이후 6년 만에 1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AS 비용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해당 AS 비용이 몇 배 높아 휴대전화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고요. 코스닥의 낙폭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6% 넘게 하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코스닥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한번 잠시 살펴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고 이 환매 압력을 받고 있는 현재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폭을 대거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줬는데 SK에너지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자세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2일장 마감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 급락에도 장 초반 선방하던 양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의 이런 바람을 충족시키진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1735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44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 175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약세를 보이면서 174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에는 기관의 힘이 컸습니다. 기관이 1,700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기관의 흐름을 비교하자면 개인과 외국인은 관망하는 분위기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170억 원 매수했고 외국인도 520억 이상 매수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2%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현재 12포인트 하락한 484포인트에 마감됐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497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49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480포인트 중반에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개인이 6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130억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635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현재 60전 내리면서 1204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1220원대 중반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중 환율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내고 물량이 여전한 가운데 결제 물량이 줄어들면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주는 모두 하락한 반면 철강주는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현재 포스코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포스코가 0.9%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에서 2%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분기 호실적에 0.6%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하이닉스 3%, 4%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오쇼핑이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 이상 강세를 보이며 마감됐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4%, 5%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K브로드밴드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이 0.5% 강보합으로 마감된 반면 메가스터디와 태용 1%, 2% 떨어졌고 SK컴즈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 대형 IT주가 기관의 매도로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가 4% 급락했고 LG디스플레이가 3% 이상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IT주는 급락했지만 철강주는 중국발 호재에 힘입어 그래도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포스코가 0.9%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0.4% 오르면서 10만 4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1%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철강주에 비해서 더 크게 오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주인데요. 수주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작용하면서 전업종중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3%, STS엔진이 2% 오르면서 기계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시멘트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업체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신야매가 2% 하락했고 유진기업도 2% 하락했습니다. 쌍용야매가 2% 급락하면서 시멘트 관련주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SK증권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 2.4% 가까이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실적을 그래도 나름 좋게 발표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일 버냉키 연준 의장이 상원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세에 대한 우려를 확대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 의장은 더블 딕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도 경제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 둔화와 함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이례적인 수준인가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그동안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왔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이제 추가 양적 완화 등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에 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이러한 부분이 IT 부품주 등으로 파급되면서 코스닥의 낙폭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비 둔화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같이 동반하면서 받는 모습이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과 주말 유로존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매수 유입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 와중에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점, 바로 전자전기 업종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들 업종에 대한 평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IT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장기로 놓고 조금씩 접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단기와 중장기, IT 관련주들에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일단 IT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공급과 수요가 살짝 불일치하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우려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이러한 부분이 더더욱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죠.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일부 좀 둔화되면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급격하게 소비가 줄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급격히 늘고, 그다음에 이연되었던 소비들이 일정 부분 이제 다시 축소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단 효과 부분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최근과 같이 좀 등락을 좀 확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넓게 봤을 때는 결국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재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 회복 모멘텀이 좀 둔화되었다가 다시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경기에 민감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좀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의 영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 매수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 쪽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죠.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들 쪽에서 뭐 아이맥스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업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실적 쪽은 일단 지난 그 애플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반적인 그 효과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좀 반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그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일부 둔화되는 것을 재차 확인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시장이 그동안 그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확인 차원의 관점이지 추가적으로 뭐 지수를 끌어내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그 최근까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그 박스권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들어서 이제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뭐 일단 뭐 워낙 변동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뭐 다시 그 박스권 이내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휴가 시즌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부분은 다소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고용지표 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힘이 없는 증시의 하나의 좀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여러 패널들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1720선 그리고 또 1740선 뭐 각각의 지지선이 좀 다르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선을 잘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 저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한번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특징적인 면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같이 그동안 그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았던 업종들이죠. 그런 쪽에 있어서 살짝 그 툼에도 살짝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 저점이나 고점이나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1720이다 뭐 얼마다라고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1700선 그 초반 국면까지는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수급적인 면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필요성이 더더욱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시장은 좀 넓게 봤을 때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조정 가능성은 일부 있지만 조정 폭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경기가 어느 정도 턴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역시 그 IT나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저점 매수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이제 겨우 한 중반 정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선호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그 눌림목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업종 쪽에서 보면은 일부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그 대장주 쪽으로 접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IT 자동차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 시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높아 2008년 하반기 4위를 차지한 이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 한평형기금 채권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올해 상반기 102.55 베이시스 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국채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289.18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랐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하반기 117.58 베이시스 포인트로 빠르게 안정을 찾은 데 이어 올 상반기에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근처로 낮아졌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높인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10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 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 때 이중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국세 부과 기간은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카드 대란 이후 6년 만에 1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동성 위기를 겪은 2003년 8조 5천억 원 적자였으나 지난해 2조 3천억 원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6년 새 10조 9천억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보다 5.8% 증가해 경기 침체라는 말을 무색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져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보다 20.8% 증가한 6,1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소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 실적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비싼 이유는 AS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영표 삼성전자 부사장은 오늘 경총 포럼에서 한국에서 AS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대당 AS 비용이 몇 배 높다면서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부사장은 한국 고객은 많이 까다롭고 기대치가 높은 데다 불만사항이 생기면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며 한국에 진출한 외산폰이 잘 팔리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종이 같은 휴대전화가 2015년 전에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과 시장과 제도, 법령, 상품 등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자산운용연구회를 오늘 발족했습니다. 연구회는 분기별로 세미나를 갖고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자산운용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발굴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구회에는 업계와 법조계, 금융유관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발행어음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더 CMA 플러스의 금리를 26일부터 최대 연 4.1%로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고객은 26일부터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규 고객은 4천억 원 한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은 주식 워런트증권 2종목을 내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장외 파생 금융상품 투자 매매업 겸용 인가를 받은 HMC증권은 이번에 처음으로 ELW를 상장하고 직접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새로 상장하는 ELW는 LG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워런트 2종목으로 총 61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말까지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와 음식점 84곳에서 최고 30%를 할인받고 KDC 공항 면세점에서 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주 관광 안내도를 제공합니다. 안내도는 이스타 항공 발권 데스크와 신한은행 김포공항지점, 제주공항 출장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었죠? 해외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6%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상당히 좀 부진했네요. 우리 시장보단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9,22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반면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철강, 금속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거기에 기계주까지 상승하는데 큰 영향력이 됐었죠. 1%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는 2,557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당히 부실했는데 이를 놓고도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기회가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주도주였지만 이 앞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이 철강 금속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